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정치 철학의 고전,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내용을 담은 군주론 인생 공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군주론은 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태어난 책으로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냉철하고 현실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어떻게 권력을 잡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야기하며 정치 권력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여줍니다. 이 책이 특히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권력 유지를 위해 비도덕적 행위조차 용인할 수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는 명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이 군주론에서 비롯된 개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성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군주는 이를 잘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정치에서는 이상보다는 현실, 도덕보다는 실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관점을 펼친 거죠. 군주론은 단순히 권력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정치뿐 아니라 경영, 조직, 심지어 개인의 삶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히틀러, 나폴레옹 등 역사 속 리더들이 이 책을 곁에 두고 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리더들이 가장 많이 참고한 책 중 하나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책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죠. 군주론 인생 공부는 군주론을 대표하는 42개 명제를 선정하여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각 장은 역사적 사례나 기업의 사례 등 구체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마키아벨리의 철학적 배경과 핵심 메시지를 깊이 있게 풀어줍니다. 마지막에는 그 명제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주죠. 군주론은 결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 인간 본성,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는 이 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리더가 되길 꿈꾸는 사람, 조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 혹은 세상의 권력 구조가 궁금한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정치와 권력의 민낯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책.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현실의 복잡한 권력 게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경험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면 파멸한다. 인생의 모래시계에서 더 많은 모래가 빠져나갈수록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에서 주인공인 에이헤브 선장은 젊은 시절 흰고래 모비딕에게 한쪽 다리를 잃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모비딕을 찾아 나선 선장은 수많은 항해를 하면서도 항해 경험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 중반에 나오는 배인 세뮤얼 앤더비 호와의 만남에서 그 배의 선장은 에이헤브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려고 하지만 에이헤브는 오직 모비딕에 대한 소식만을 묻고 즉시 떠나버립니다. 이렇게 행동하던 선장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에이헤브 선장이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었다면 그는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과 선원들을 위험에서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마키아벨리도 통치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게 통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군주가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더 성숙해지고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1512년 피렌체 공화국의 몰락과 메디치 가문의 복귀입니다. 그 시기에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에서 외교관과 고위 관리로 활약하며 이탈리아 여러 나라들과 복잡한 외교 관계를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화국의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 모든 것이 메디치 가문의 귀환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1512년 스페인의 군사 개입으로 피렌체 공화국은 무너졌고 공화정을 지지했던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잃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되찾자 그들의 정치적 적이었던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에 의해 직위를 상실하고 곧 투옥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마키아벨리에게 극도의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그는 자신이 언제 처형될지 알 수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1513년 마키아벨리는 반역 혐의로 스프라파도라는 고문을 당했는데 이 고문은 손을 뒤로 묶고 공중에 매달아 심한 고통을 주는 방식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문을 받으며 메디치 가문의 배후에서 공화정을 복구하려는 음모를 꾸미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그에게 정치의 냉혹함과 권력의 잔인함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그는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지만 정치적 생명은 끝났고 공직에 복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키아벨리의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때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제는 정치 무대 밖으로 밀려났고 이것은 그가 세상을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변덕성과 권력의 불확실성을 몸소 경험한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의 복잡함과 권력의 변동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얻은 철학적 통찰은 그가 후에 군주론을 집필할 때 중요한 영감이 되었고 권력 유지의 현실적이고 냉정한 방식을 탐구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정치적 실패와 배신, 생명의 위협을 통해 권력의 냉혹함을 깨달았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 명확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권력의 잔혹한 실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치 지도자가 생존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라도 권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의 현실주의적 사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마키아벨리의 철학적 사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개인의 인생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 경험이 세상과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적 상황과
인간의 행동을 냉철하게 분석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군주가 어떻게 행동해야 권력을 유지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양한 상황과 도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는 재정관리나 인간관계, 건강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한 성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의 실수를 돌아보며 배우는 것은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는 전쟁, 경제, 위기, 사회적 불평등 등 과거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경험과 교육을 통한 지혜의 전승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설 모비딕에서 주인공인 에이헤브 선장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수많은 항해 경험을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는 데 쓰지 못하고 비극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에이헤브 선장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고 이를 통해 더 명확하게 세상을 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잊지 않는다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주는 통찰을 놓치지 마라.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하라. 무엇보다 먼저 무장을 하라. 허버트의 베스트셀러 소설 듄에서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는 아라키스 행성에서 권력을 쥐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자신을 무장합니다. 폴은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프레멘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전통과 기술을 익혀 물리적, 정신적으로 자신을 무장하는 등 다양한 훈련을 받고 정치적 음모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생존 기술을 익힙니다. 그의 철저한 준비와 무장은 그가 아라키스에서 권력을 쥐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폴의 이야기는 철저한 준비와 자기 무장이 어떻게 큰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키아벨리도 군주가 군사 문제에 정통해야 하며 무장한 군주만이 권력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군주는 평화 시기에도 전쟁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항상 군사 훈련을 통해 자신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먼저 무장을 하라 라는 말은 군주가 다른 어떤 덕목이나 정치적 수단보다 군사적 준비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군주는 무엇보다 강력한 군대를 보유해야 하며 외부의 침략과 내부의 반란을 억제할 수 있는 자체 군사력이 없다면 다른 모든 정치적 전략도 무의미하다고 주장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군사력을 소홀히 하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지 못하고 외부 세력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군주가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부 용병에 의존하는 것을 최악의 선택으로 보았습니다. 용병들은 충성심이 부족하고 군주의 지시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군주는 자신만의 군대를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마키아벨리는 대중의 사랑보다는 군사적 힘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군주가 무력을 통해 외부의 침략을 막고 내부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어야만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필로포이멘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장군을 예로 들며 그가 평화 시기에도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은 점을 칭찬합니다. 필로포이스멘은 그리스의 아카이아 연맹의 장군으로 그리스 역사에서 뛰어난 군사적 지도력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 시기에도 항상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두었으며 친구들과 함께 전투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전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만약 갑작스럽게 적이 공격해 오면 어떤 지형에서 싸워야 할지, 군대를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 항상 고민했고, 그가 맡은 군대가 항상 전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했다고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군사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지금 우리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무장을 하라라는 개념은 사회에서 생존하고 성공하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고, 개인은 자신의 커리어와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위기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재정적인 준비, 건강관리, 지속적인 학습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개인과 조직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두었다면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은 시장의 변화와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혁신하고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키아벨리의 정치 철학은 실용주의적이며 군주는 도덕보다는 실리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주는 강력하고 현실적인 물리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무장을 통해 자신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실용주의적 통치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소설 듄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데스의 이야기는 이러한 준비와 무장이 어떻게 성공과 승리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즉, 준비와 대비는 성공의 필수 요소입니다. 힘과 준비만이 성공을 가져온다. 고독하게 혼자 나아가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믿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 불교 경전인 수타니파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구절은 수행자가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걷는 결의를 강하게 상징합니다. 이 문구는 불교 수행자가 주변의 유혹이나 방해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홀로 자신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고요와 자립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려는 수행자의 독립적인 정신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무소의 뿔이라는 상징은
무소가 혼자일 때 더욱 강해지고 당당해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외로움이 단순히 고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찾아가는 힘찬 과정임을 일깨웁니다. 이 구절은 수행자가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려면 외부의 요동치는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깊이 집중해 나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 책임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또한 군주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하며 타인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과 결단력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가 프랑스 군대에 의존해 피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진 사건을 언급하며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15세기 말 피렌체는 피사와의 분쟁 속에서 스스로를 강력하게 방어하거나 공략할 만한 군사적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피사는 피렌체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1494년 프랑스의 샤를 8세가 이탈리아를 원정하면서 이 혼란을 틈타 독립을 선언하려 했습니다. 피렌체는 피사를 되찾고자 했지만 자체적인 군사력이 부족해 프랑스 군대의 지원을 받기로 합니다. 피렌체는 프랑스와의 동맹을 통해 군사적 지원을 얻었으나 이는 곧 피렌체의 정치적 자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외세에 의존하면 단기적 군사력은 강화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권이 약화되며 외부 세력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휘둘리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피렌체는 프랑스 군사력이 제공하는 강력함에 의존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프랑스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탈리아 내에서의 프랑스의 영향력 확대에 이용당하게 됩니다. 결국 피렌체는 프랑스와 협력하여 피사를 공격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는 프랑스가 피렌체의 문제를 자기 목적에 맞게 조정했기 때문이며 피렌체는 전쟁의 목적을 잃고 정치적 종속 상태에 빠집니다. 프랑스의 개입은 피렌체를 일시적으로 강력해 보이게 만들었지만 피렌체는 전쟁에서 주도권을 잃고 프랑스의 대리전쟁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통해 자국의 자주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외부 세력에 의존하면 장기적 안정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직장, 학교, 가정 등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 그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더 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한 순간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기대고자 하는 사람은 정작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다리다가 결국 큰 실패를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주도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내고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준비가 된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순간에 도움의 손길이 분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불교 경전에 나오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노력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결국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힘을 믿고 독립적인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내적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여 자기 책임을 다하라. 때로는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라. 정치는 도덕과 그 어떤 관계도 없다.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대왕은 무인도에 갇힌 소년들이 초기에는 질서와 도덕을 지키며 노력하지만 점차 생존을 위한 권력 투쟁 속에서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랄프와 잭은 각각 질서와 무질서를 상징하는 인물로 랄프는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 하지만 잭은 권력을 얻기 위해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고 폭력과 공포를 사용합니다. 소년들은 처음에는 서로 협력하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점차 잭의 강압적인 리더십에 굴복하게 됩니다. 잭은 공포와 폭력을 통해 소년들을 통제하고 랄프와 같은 도덕적인 리더십을 약화시킵니다. 이는 생존이 절박한 상황에서 도덕적 원칙을 지키기 힘들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권력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이상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정치에서 군주가 항상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때로는 비도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 성공을 위해 도덕적 원칙을 무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현실주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군주론 15장에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전통적인 도덕적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실용적인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정치라는 무대가 매우 불확실하고 잔인한 세계이기 때문에 군주가 이상적 도덕성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약점이 드러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 도덕과 실용성을 구분하며 군주가 도덕적 가치보다는 효과적인 통치 목표에 맞는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군주가 선한 이미지만을 유지하려는 것이 오히려 적에게 약점을 노출하고 국가와 자신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군주가 신의를 지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때에 따라 신의를 깨트리거나 거짓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군주가 진정한 선행보다 정치적 성공을 위해 비도덕적 행위도 감수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적 통찰을 보여줍니다. 즉, 마키아벨리는 정치라는 세계는 늘 변화하고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도덕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군주가 자신의 권력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비도덕적 수단도
서슴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모든 도덕적 측면을 완전히 고려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정치적 결정이 종종 도덕적 이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결정은 종종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정치적 리더들은 단기적인 인기나 지지를 얻기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환경보호와 경제개발 사이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경보호를 위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이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최악보다 차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치적 결정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를 포함하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재계무리가 도덕을 버리고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처럼 정치는 종종 도덕적 기준을 무시하고 권력 자체에 집중하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의 피로를 자아낼 수 있으므로 정치인들도 최소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 우리는 정치의 복잡성을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시각에서 정치적 사건과 행위를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도덕의 딜레마는 영원한 숙제다.